안녕하세요. 태형이 끝이 아니다. 건설, 부동산 부실 지표가 5, 6년 내 최악이다. 이게 무슨 의미를,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런 뉴스를 언론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태형건설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설회사들, 롯데니, 신세계니, 등등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건설사들 다 포함해가지고 한다? 부실 덩어리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다 내놓으라고 대놓고 지금 저런 언론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은행은 부실이 커질 거라고 경고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건 그냥 한국은행이 면피하려고 짓거리는 얘기일 뿐 사실상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그냥 헤쳐먹을 수작질만 하고 있고 절대로 국민들을 지킬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왜 어려울 것 같습니까? 왜 험난한 세상이 앞으로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PF 대출이 아직 터지지도 않았고 실제 문제는 역전세. 역전세로 관련한 게 지금 엄청나게 많죠. 제 주변에 가까운 지인도 들어갈 때 전세가 5억이었는데 지금 시세가 전세 3억. 뭡니까 이거? 집주인이 2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돈이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전세를 8억에 들어갔는데 지금 시세 전세가 5억이래요. 3억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개포 쪽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분양받고 주변 시세가 30억이 넘는데 자신이 분양받은 금액은 그 절반 조금 더 되는 금액이다.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 이랬어요. 입주해야 되는 시점인데 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 안 들어와. 안 매매 안 돼. 그 집을 처분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전세 입자 받아가지고 잔금 치르는 것도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냥 여기저기 양쪽에 다 물려가지고 답이 없는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제 지인의 얘기를 했을 뿐이지만 그냥 그런 이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잠시 잠깐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건설과 부동산 대출이 609조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 2년 사이에 22%가 늘었답니다. 이 뭡니까 이거? 막장이죠 막장.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건설 관련한 대출 부실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제2금융권은 1년 사이에 부실 지표가 3배가 되었답니다. 선제적인 부실 정리 노력이 필요하다. 입으로만 얘기하지 실제로 그에 대한 대응을 윤석열 정부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개막장이죠 개막장. 이제 충격적인 일입니다. 2년 사이에 비은행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제외한 상호금융조합, 보험사, 여신 전문 금융회사 합산했더니 대출 잔액이 155조에서 193조로 25% 급증했답니다. 이 뭡니까 이거? 막판에 그냥 해먹은 겁니다. 쓰레기들이죠 쓰레기들. 연체율도요. 건설부동산업 연체율이 5.5%, 4%. 2015년 이후 최고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폭탄이 그냥 잠잠하게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터지겠습니까?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입으로만 나불나불 부실사업장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뭡니까 이거? 그냥 면피하려고 그냥 떠들어대는 얘기일 뿐 실제로 저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대응하려고 했으면 기준금리를 지금처럼 3.5%를 유지해서는 안되죠. 최소 6% 이상은 갔어야 맞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을 져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에 IMF보다 더 심한 제2의 IMF 경제 쓰나미가 온다라고 봐도 맞습니다. 물론 이창용 총재가 그 모든 걸 다 뒤집쓰기에는 억울하죠. 하지만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는 그 자리에 걸맞는 역할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심한 놈들 있죠. 저기 누굽니까? 이창용 총재나 아니면 그 금융업계 대표랑 해외여행 가는 그냥 배임행령 저지르는 대놓고 저지르는 검찰 출신의 이복현 쓰레기 같은 인간 김주현 이런 이들에 비해서 좀 낫다라 싶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책임을 못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앞으로 이제 이 부동산 건설 관련한 충격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큰 충격이 벌어질지 우리는 조용히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 부실이 뭐 4% 5% 이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4% 5%는요 엄청납니다. 금융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뭐 5% 6%밖에 안 되는데 4% 5%면요 그냥 부도 직전이다. 아니 부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하나도 과하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이런 무서운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참 사람들은 그냥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 제2금융권에서 저런 이제 연체가 심해지면 그냥 폭발하는 건데 폭탄이 터지는 건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지금 현재 이놈의 나라는 그냥 막장 짓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참 너무하다 싶은 거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나 몰라라고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고 자기의 권력의 맛에 취해가지고 노는데 쓰는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둬도 됩니까 저거? 놔둬도 별일 없을 것 같나요? 아무 일 없을 것 같나요? 참 걱정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어쩌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냥 너도 나도 나 몰라라. 니나 내나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다. 이러면서 그냥 개막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건설 그 이후에 신세계 롯데 이래저래 앞으로 엄청난 이제 건설 부동산 업체들이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제2금융권들 부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숨죽이고 지켜봐야죠. 이런 부실은 이제 너무 우려스럽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아니 비은행권의 대출 잔액이 2년 사이에 25%가 넘었다라는 건 분명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체율도 1년 사이에 3배가 늘었다라는 건 매우 이제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3분기에 1.77%이던 게 연체율이 5.5%로 급등했다는 것. 이 관련 업계에 이제 많은 이제 것들이 대거 이제 폭탄처럼 터져 나간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려스러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변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 윤석열 정부나 뭐 여당 뭐 야당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냥 룰랄라 하면서 그냥 시금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러다가 나중에 저 쓰나미가 터지면요. 그러나 충격은 누가 다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다 물겠습니까? 슬픈 얘기지만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가